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예전엔 매일매일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요, 오늘이 며칠인가를 방송에서 말하다 보니 날짜 개념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통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고 오늘 수요일이잖아 했는데 목요일이고, 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중요한 날이며 해야 할 일, 병원 예약, 심지어 아주 중요한 약속까지 깜빡깜빡 하게 돼서 전화기 달력에 메모와 알람까지 울리게 설정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최근엔 수시로 메모장과 달력을 보는 습관도 생겼어요. 미리미리 날짜를 체크하고 다가오는 일정들을 기억하려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일적으로 엮인, 그래도 그냥 친구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중요한 일 때문에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꼭 좀 보자고 부탁을 하길래 저는 원래 있었던 약속을 다음 주로 미루고 이 친구와 약속을 잡은 건데, 이 친구가 약속 당일날 취소했어요. 몸이 좀 무거운데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 쉬어야겠다는 거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약속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와 약속을 하고 만났을 땐 단 한 번도 처음 보자고 약속한 날에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이유를 대고 취소를 하고 다시 약속을 잡아서 보곤 했던 기억이 났어요. 매번 약속을 잡은 것도 그 친구였고 캔슬을 한 것도 그 친구였고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화가 나는 거 있죠? 저는 이 친구와 약속 때문에 원래 있었던 다른 약속을 미뤄놨는데 왠지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빈말 잘 안 하고 약속을 하면 어지간히 큰일 아니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매번 약속 때마다 이러니까 얘가 날 뭘로 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갑자기 연락 와서는 오늘 저녁 먹자 해놓고는 다시 1시간 있다 전화 와서 급하게 갈 데가 생겼어. 다음에 먹자. 또 이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보자고 할 때도 있었고, 암튼 생각해보면 매번 이런 식인 게 우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습관처럼 보여요. 나한테만 이러는가 싶기도 하다가 에이 설마 했다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솔직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죠? 제 친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매번 놀래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어머, 나 내 친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푸념하면서 그 약속 어긴 친구를 씹었어요. 그랬더니 제 절친은 윤주야, 그런 친구와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몇 년 전에 그런 친구 손절했었잖아. 야, 너한테 그때 내가 침 튀기면서 말했을 텐데 기억 안 나? 아, 그랬나? 기억이 날 듯 하긴 한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줘봐. 너는 허구한 날 약속 취소하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손절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인내심 하나 끝내주잖아. 근데 학창시절 때부터 오랜 세월 허구한 날 약속에 늦고 멋대로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정말 20년을 속으로만 생각하던 얘기를 한 거지. 나도 바쁜 사람이고 시간 쪼개서 너하고 약속하는 건데 내 귀한 시간 뺏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야. 너 자신한텐 나쁜 습관이겠지만 상대방한텐 시간 뺏는 도둑질이라고.
맞아,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 야, 말이 20년이지. 그 친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 친구들끼리 다 같이 단체로 약속 잡아도 걔만 안 나와서 전화하면 그때 씻고 있다고 하고 내가 절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 친구도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또래라서 친구 남편까지 모두 우리 집에 초대를 했었어. 아침부터 마켓 가서 음식 준비 다 하고 코스코 가서 고기도 종류별로 사고 야채랑 밑반찬 준비 하루 종일 했는데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캔슬을 한 거야. 이유는 그냥 기분이 별로라고. 정말 뒷목 땡겨.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고기 굽고 진짜 화딱지가 나는데 남편하고 애들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친구는 그 후부터 오래된 학창시절 친구와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어느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한 일화를 들려주면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으로 재난을 당했는데 그 배의 구조정에는 자리가 딱 하나만 남았답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유람선에 남겨두고 혼자 구조선에 올랐고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지요. 자, 학생들, 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당신을 저주해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가 바보예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때 한 학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죠. 교수님,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부인은 여보,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수는 학생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니? 학생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정답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잘 키워냈고 모두가 출가한 뒤 남편도 병으로 죽었답니다. 이후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그때 어머니는 중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 여행은 부모님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때 큰 폭우를 만나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평생 살아왔네요.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당신과의 약속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요, 약속을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께 약속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으로 배웠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약속에 늦을 때 제일 싫어하는 변명이 차가 막혀서 늦었다, 초행길이라 늦었다 라는 변명인데요. 저희 아빠는 모르는 곳에서 약속이 있으시면 미리 한번 가보시거든요. 아빠는 늘 그러셨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도
하물며 싫어하는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한다고 배웠어요. 한 번은 친구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니야,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 이모랑 점심 먹고 있어. 뭐라고? 피자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들어가면서 피자 사갈게. 친구의 딸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였죠. 친구와 점심을 다 먹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자 주문해 가면서 픽업하게.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떡볶이 해주면 돼. 만사 귀찮다. 그냥 가자. 우린 아이들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던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퇴근길에 피자를 사줄게 라던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오면 자전거나 휴대폰을 선물로 사줄게 같은 약속이죠. 아이들과의 약속을 별 생각 없이 쉽게 하고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내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통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신뢰감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애당초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약속은 지켜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어렵고 무거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주 약속의 힘을 악용하면서 아이를 마음대로 다루고 통제하려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동생과 싸웠을 때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도, 정리정돈을 안 할 때도, TV를 많이 봐도, 편식을 해도, 친구와 싸워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도, 숙제를 제때 안 해도 부모들은 너 약속했잖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이는 할 말이 없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너무 대전제이고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일순간 아이는 대역죄인이 돼서 부모가 풀어놓는 비난을 다 들어야 하고 무슨 벌이든 달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가 약속의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겼을 때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줘야 해요. 약속은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일이에요. 내일 우리 뭐 할까? 주말을 앞둔 밤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일 한인타운 나가서 우리 온달에 가서 꽃게탕 먹으러 갈까? 온달이라는 식당은 저와 남편이 즐겨 찾는 한인타운 맛집 중 한 곳이었어요. 주말에 한인타운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말도 못하게 심했기에 살짝 망설여지더라고요. 좋아. 근데 3시에 김지쌈님 만나기로 약속이 있는데 그 전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침에 가서 점심으로 먹고 오면 충분해. 라며 남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다음날 꽃게탕을 먹으러 갈 생각에 행복하게 잠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나 베스트바이에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쌩안이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기대했다가 그건 약속이 아니었구나 하며 실망했어요. 그게 약속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희 부부의 경우 어디부터가 약속이고 어디까지는 약속이 아닌지 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꼭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함께 무언가를 하기로 정했다면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경우는 그런 건 그냥 대화 속에 계획을 잡을까 말까? 뭐 그런 거래요.
예를 들어 남편은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니까 점심은 샐러드로만 도시락 싸줘 해놓고 정작 샐러드를 싸면 아, 샐러드 안 땡기는데 아침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싸지. 하면서 투덜댄다거나 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간다고 해놓고 단 하루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굳이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걸까요? 내 입으로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런 남편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할 때가 많거든요.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에 5분, 10분만 늦어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주말에 쇼핑 갈까? 내일 단풍 구경 갈까? 이런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도 다음 날만 되면 계획을 바꾸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죠. 신혼 초에 시어머니와 꽤 친해질 무렵 시아버님 생신이시라 시댁에 갔었는데 주말이라 시댁에서 자고 오기로 했었어요. 윤주야, 우리 내일 스킨케어 피부 마사지 받으러 갈까? 전 솔직히 친정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시어머니가 살갑게 대해주시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트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듯한 분들이 함께 장 보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 좋아요. 스킨케어 샵 같이 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스킨케어 샵에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수다 떠는 상상까지 하며 기분이 좋아졌었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준비를 끝내고 어머니에게 몇 시에 스킨케어 샵 예약을 할까 물어보러 어머니를 찾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엄마, 이따 점심에 만두 해 먹자고 하시면서 만두 속 재료 산다고 마트 가셨는데? 순간 허무함과 동시에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본 거죠. 주말 저녁 쓰레기가 가득 찬 쓰레기통을 보면서 여보 쓰레기 좀 내다 버려줘요 하면 남편은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버릴게 라고 해요. 제가 여보 물이 떨어졌어 물 사와야 해요 하면 남편은 역시나 내일 내가 퇴근하면서 사올게 라고 말해요. 남편은 매 순간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저는 내일 퇴근 후 그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을 사올 리가 절대 없다는 걸 알죠. 청취자분들은 약속을 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겠죠. 우리는 모든 약속들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고의로든 고의가 아니로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걸까요? 런던의 심리학자 에비게일 삼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디지털 수단을 통해 교류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실제로 만나 감정을 교류하는 게 불안한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면 일시적인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거리낌 없이 잡으면서도 막상 약속 전날이나 당일이 되면 불안과 피로감에 시달려요. 모든 약속이 그런 건 아닐 테지만요. 한 예로 퇴근길을 뚫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 저녁을 먹은 뒤 카페에 갔다가 헤어지게 될까? 혹시 2차, 3차까지 달릴 생각은 아닐까? 술에 취한 친구가 회사 욕을 하며 날 붙잡고 놔주지 않거나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건 아닐까? 솔직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 투성이죠. 그에 비해 조용히 귀가 후 집에서 보내게 될 나만의 시간은 얼마나 예상 가능하고 편안합니까? 집에 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유튜브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저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방적이고 변덕스러운 약속 취소는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달라지는 컨디션, 시시각각 발생하는 상황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에비게일 박사님은 약속을 잘 깨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이유를 털어놓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약속에 나타나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 어림짐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짧은 메시지와 이모티콘으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약속을 공평하게 취소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주말에 반나절을 할애해야 하는 결혼식이나 절친의 돌잔치 등은 가장 난이도 높은 약속이지만 결혼식에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경조사 참석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선언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초대받지 못할 것 같은 모임? 선배나 어르신들이 나오는 모임의 참석도 쉽게 빠지지 못해요. 반면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과의 약속은 종종 더 쉽게, 더 자주 취소하거나 만남을 직전에 앞두고 변경하기도 해요. 갑자기 회식한데 몸이 안 좋네? 이와 같은 뻔한 변명도 핑계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넘어가줄 사람들이니까요. 넘쳐나는 약속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직접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약속을 취소할 때 솔직해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소한 일상적인 언약에서부터 국가 간의 조약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약속, 문서를 작성해 도장 날인과 서명까지 하는 계약서와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혼인식 등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중국 속담에 한 번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100번 거절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만큼 쉽게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식사 한번 하지? 또는 언제 날 한번 잡자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막상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날 잡지 뭐 하고 수첩을 꺼내게 되면 그 사람은 금방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내죠.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너무 많은 약속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른 채 약속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작은 약속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면 신용을 잃게 되고 미래에 더 큰 약속도 없어지게 돼요. 약속은 어떤 종류의 형태이건 다 중요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는데요. 약속 자주 어기시는 분들은 약속을 아예 하질 마세요. 청취자분들은 오늘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약속 꼭 지키시고요. 워싱턴 윤준에는 4일 후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